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부산에서 재건축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지입니다. 해운대 3호가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동 1구역. 하지만 해운대 3호가든이 몇 년 전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최초의 DLENC 아크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2021년 당시에 아크로는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주변에 이 편한 세상의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로 많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도 이 하이엔드에 대한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지방의 첫 아크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보시는 지금 해운대 백스코역 위에 3호가든 아파트입니다. 3호가든 아파트 엄청 오래됐거든요.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에 도래한 아파트인데 그만큼 부산에서 입지나 하이엔드를 하기에 걸맞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 여기 입지를 논하기가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백스코역 바로 앞에 우동에 이 강동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초품화의 가장 완벽한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10층 이상에서도 바다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30층 이상의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멋진 스카이 라운지에서 광안대교 뷰를 볼 수 있는 멋진 재건축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1076세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300세대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조감도와 그리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를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 1300세대도 기존의 1400세대에서 대형 평수를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이 평수들이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세대 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성은 조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비가 자꾸 상승을 하면서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 대한 이 계약 금액,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5년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죠. 예, 감기 조심하세요. 이 DLENC, 이 대림의 아크로와 5년 동안 시공사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상으로 5년 동안 이 시공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사실 큰 리스크죠. 왜냐면 그 중간에 서로의 이견 차이에 의한 감정 싸움이라든지 들어오는 브로커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한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되면서 점점 악화되거든요. 예,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장기간 진행이 특히 시공사와의 마찰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골이 많이 깊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사비 증가 이슈 때문에 이렇고요. 지금 이 3호가든에서 얘기하는 거는 볼게요. 조분을 3,900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4억이면 13억 3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현재 가격의 감평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담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조분 4천만 원은 진짜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의 계약을 하는 거라서 조합에서는 조금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한 4,900만,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일반 분양은 한 17억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을 아주 성공리에 마쳤죠. 이 베뉴브 우동 2구역 4만입니다. 시공사는 특히나 4만의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뚜렷한 단지입니다. 백스코역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역 연결되고 너무 좋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3호가든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르엘 성공했죠. 르엘 성공했습니다. 르엘이 가지는 입지적인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들어서고 여기에 공원화가 되고 물론 이제 좀 성수초를 가는 게 조금 아쉽지만 아직까지 학교가 확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센텀파크가 계속적으로 이 되게 신고가를 찍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이 부산의 내륙이라기보다는 이 대장을 해운대 쪽의 센텀 대장을 84 대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센텀 쪽이. 이 센텀파크의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지죠. 르엘의 입주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자이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지고요. 베뉴브의 이 소형 단지, 소형 커뮤니티, 하이엔드라고 하지만 글쎄 시공사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이 3호 가든입니다. 우동 1 재건축 사업 너무 각광받았습니다. 2021년에 금액 볼게요. 12억대입니다. 가장 작은 평수. 왜냐면 가고 싶습니다. 그거죠. 입장권이죠. 입장권.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억이 지금은 7억 4천, 7억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의 시세, 부동산의 분위기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이 그래프가 꺾이는 추세선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합과 시공사의 이 갈등 사이에서 재건축의 사업이 제대로 공처럼 굴러가지 않는 여기서 생기는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3호 가든의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 해지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시공사 해지를 해서 좀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공사 해지를 하게 됩니다. 시공사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장 해임 총회도 또 열려요. 그리고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취소를 또 철회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해지를 해야 될까? 해지를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요 아크로의 3호 가든 우동 1구역을 같이 보려고 한 게 사실 이 문서를 제가 좀 받았는데요. 이 문서가 어디서 왔냐면 3호 가든 재건축 해지 총회 대책위원회입니다. 해지를 하는 총회에 대한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의 키포인트는 DLENC의 아크로를 우리는 해지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유지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7차 제안까지 시공사에서 이 조합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시공사 선정에 대한 무효 취소,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호소문입니다. 시공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우리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불안과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장과 임땡땡님이 또다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를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 여러분의 근심이 커지고 있기에 그 부당함과 중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DL과 계약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계약해야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유지가 아파트 시세를 높입니다. 맞습니다. 아크로는 르엘과 레미안과 어떠한 시공사와 견주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 아파트죠.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현재 그리고 죄송합니다. DLENC 대림은 오랫동안 이 주택 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었고 주택 사업에 대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하자율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3호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공사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DL과 계약이 확정된다면 브랜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시세 상승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공사비로 최고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를 하는 건 오케이. 합리적인 공사비.
합리적인 공사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아크로를 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DL과 협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선입니다. DL의 7차 안보다 유리한 시공사를 만날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6차 안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않고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공사와 조합은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시공사를 해지했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유리한 쪽의 독소 조항 아니면 다른 조항들을 이 계약서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길어졌을 때 브로커나 외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서로 상호 신뢰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윈윈보다는 로스의 경우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시장 상황에서 DL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사는 드물며 설령 참여하더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입주 매매가 하락 등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DL가 이 계약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트랙이죠. DL이랑은 계약 취소를 하고 그러면 DL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순서대로 쭉쭉쭉쭉. 요거는 요대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현장 설명을 해서 우리 구역이 이러니 들어와 주세요 하고 시공사 참여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시공사 계약을 위해서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들어오는 시공사들이 입찰에 적극적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시공사 선정을 할 때처럼 적극적일 수 있냐 이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 시공사가 A, B, C, 시공사가 서로 겨루는 게 아니라 지금 A 시공사가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온 구역에 B와 C 시공사가 관례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물음표가 생기죠.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현실적인 얘기고요. 현재 7차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합이 아니고 구석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해운대 중동 5구역 등 오산마을이죠. 아크로 사업지와의 공동 협상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7차안을 받게 된 것은 6차안 제안 당시 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루다 그 사이 건설 환경의 변화로 DL의 방침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6차안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며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사도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7차안이 6차안보다 어떻게 합니까? 불리하다. 왜?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다른 시공사가 오더라도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공사 해지와 재선정이 가져올 참사라고 얘기해요. 참사. 시공사를 또다시 해지한다면 조합은 100%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렇겠죠? 예. 보증금 그리고 5년치에 달하는 금융이자 배상 그리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뭐 지금까지 조합에 대한 뭐 운영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어떠한 용역업체에 대한 뭐 기성금이라든지 비용들이 전부 다 시공사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공사한테 돌려줘야 된다면 그간의 이자를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뭐 그 금액은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상환하고 엎어서 이 사업비에 가게 되겠죠. 소송 비용 및 사업 중단 손해 물론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기다 아니다. 이제 간다 안 간다의 그 선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제안하는 이 사업비보다 매몰되는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해지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시공사의 가압류 및 공사 금지 가처분 우려. 이건 사실 우려입니다. 우려. 예. 설계 변경 등으로 통상 1, 2년 정도 늦어짐. 물론 금액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예, 사업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타시공사가 들어오면 당장 공사비가 인상될 것이므로 분담금도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그 공사비가 과다하다 아니면 적정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과의 계약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조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5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이견 차이와 그런 게 있었겠지만 뭐 법무법인에 대한 검토랑 이 공사비에 대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조금 빠르게 해서 뭔가 이거를 심표가 아니라 마침표나 느낌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됐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독소 조항.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 지도부가 수용했었던 내용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예, 건기법이죠. 에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뭐 3%나 5%가 올라가게 되면 일정 기간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지수 상승이냐 뭐 이런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적용을 요즘에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고요. DL은 계약 의지가 있으면 악질 기업도 아닙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조합 지표 행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 시공사 해지를 통해 요행으로 공사비와 6차안을 받았다고 자찬했지만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 5월에야 작년에 해지하고 나서 올해 5월에야 시공사 지위 회복 총회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7차 안을 받게 되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가오를 비대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7차 안으로 이 비대위가 지금 있죠. 조합장은 7차 안으로 협의를 하다 돌연 9월 25일에 6차 안으로 하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공사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해지총회 대책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차에서 6차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없는 상황을 조합장은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 7차 안이 얼마나 독소 조항이 있고 조합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 6차 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7차 안이 시공사의 무분별한 계약의 좀 강제성이나 불리한 부분을 넣었는지 사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다 아니다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글이 길어서 좀 진한 글씨만 읽을게요. DL에서는 7차 검토 개탄을 제시함. 조합에서는 7차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함. 뭐 7차 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나 봐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7차 안 된다. 6차 안으로 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DL에서는 6차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함. 계약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중립 스탠스죠. 이거는 전향적인 검토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7차와 6차를 티격태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장과 이 시공사 이 조합장이 아니고 조합이죠. 이 조합과 시공사의 단 둘이의 이렇게 대립과 간극의 차이, 이해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합장은 또 나옵니다.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7차 안으로 계약을 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비선실세 갑자기 최 누구 씨가 기억이 나네요. 비선실세의 협박으로 태도를 받고 시공사 지위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작년에 해지를 했다가 해지한 거에 대한 총회를 해지한 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해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원복을 시켰죠. 조합장 해임 총회라고 시공사 선정 취소를 철회합니다. 철회했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시공사 지위 해지를 위한 총회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여자의 마음은 갈 때, 조합장의 마음은 갈 때인가요? 예. 그리고 막 카톡 내용의 일부도 보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합장 네가 어떠한 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못한 것도 많이 보인다. 이런 비선실세의 이 카톡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의사결정 체계는 비선실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황당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장은 OS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가며 OS를 대거 동원해서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연락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게 재개발이라는 게 이 긴 시간 동안 사업을 가져가야 되고 물론 이제 진짜 이 상호 신뢰와 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있고 자신들의 조합은 조합의 비례율을 올리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조분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의 사이의 관계에서 돈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사실 경기가 좋고 너무 좋다면 뭐 비례율도 좋고 뭐 다 좋다면은 모르겠지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나요? 예.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사실 지금은 어딘가요? 예. 지금 사무가든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졌지만 얼마 전에 다른 구역도 그렇지만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요청이라든지 공사비의 과대화에 따라서 명륜이도 지금 평당 3천만 원 얘기 나오고요. 예, 서면 삼익도 높은 금액을 얘기를 하고 타구역도 삼비도 그렇죠. 뭐 삼비는 뭐 다른 세상이지만 예,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그리고 이 조분가 3천만 원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은 사실은 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얼마나 받쳐줄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잠시 옆으로 샜네요. 결국은 결국엔 또 여기 봉합이 됩니다. 봉합이 되고 또 좋은 시절이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1분가가 또 올라가서 이 재개발 재건축가의 안전 마진이 생겨야지 또 이런 부분이 또 봉합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일반 분양은 못하죠. 일반 분양은 못하고 이렇게 횡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 제재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은 또 올라가죠. 그럼 또 수익이 안전 마진이 없어지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처럼. 그러면은 또 세워라 내워라 계약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중간에 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막 아까 얘기한 비선 실세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선 실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엄청 하이에나 같이 달라집니다. 예. 그럼 또 문제가 또 생기죠. 예.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공사비가 올라간 거를 제재는 처맞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얻어맞고 있다가 일반 분양이 이렇게 또 올라가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면 또 갭 사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서로가 평행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뭔가 이 문제가 중첩된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실 이 사무가든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해결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예. 또 이 높은 금액에 샀던 조합원들 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조합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빨리 좀 뭔가 이것들이 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이 아파트가 실체화되어서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투자적으로나 실거주적으로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이 결국은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이 문제들이 조금 봉합이 되어서 그간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조금 상처로 남지 않고 뭔가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운대 3호 가든 자초 위기. 자초 안 되죠. 자초 안 되고 DL이랑 같이 할지 모르겠어요. 아크로로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는 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이 주변에서도 이 해운대에서도 가장 탑티어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탑티어이기 때문에 이게 국복되고 다시 한번 또 우뚝 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